헬로우 차이나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연결하겠습니다. 김옥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최근에 참 그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어제도 2%, 현재 또 다시 개장 상황에서 중국 증시 1%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5천선을 현재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때문인지 우리도 중국도 참 오늘장 지금 또 조정 양상인데요.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일 중국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정을 받으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이 5천선을 넘으면서 상당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올 때 우리는 이런 조정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정을 준비할 때는 내수 기반의 산업이 방어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성장했던 고성장 테마, 인터넷 플러스나 1대1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장이 상당히 취약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수 기반 방어 효과가 있는 내수 기반 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화장품 산업, 뷰티 산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후광통 오픈을 앞두고 저희 하나투증권에서 대규모 강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Q&A 시간에 그 참석자분 한 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관심이 많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떤 기업을 추천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로컬 기업에 비교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국의 굳이 꼽자면 상해가 연합을 꼽겠지만 중국의 해외 화장품에 대한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해외 브랜드에 다 거의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에 대한 뷰티 산업에 대한 수혜를 로컬 기업이 받고 있지 않다라고 비교적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 가하 연합이 수혜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고 했던 게 불과 반년 전의 얘기인데요. 하지만 반년 사이에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업을 오늘 이 조정장을 대비하는 종목으로서 선정을 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런가요? 저도 사실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저희가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중국에서 진짜 내가 사고 싶은 화장품이 생겼다.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우리나라나 뜨는 건 또 우리나라고요. 그럼 화장품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차라리 뭐 중국 내수주 중에서 음식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마저 한데 오늘 과장님 가지고 와주신 그 화장품 가운데 기업 알아볼게요. 좀 반박을 해주세요.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과장님. 네. 예, 뭐 일단 후반부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시장의 성장성은 저희가 상상 속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로컬의 화장품 기업의 수준이나 시장의 그 점유율, 성장성을 상당히 좀 낮게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고 이해를 하면 할수록 참 이제 빠른 성장성이 있구나. 그리고 따라 속도가 높고 중국 현재 반응도 그때와 말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 권미란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딜까요? 명동이겠죠, 아무래도? 동대문인가요? 네, 거기 어디를 찾아갈까요? 명동에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많은 게 뭐 화장품 가게고 마스크팩 가게니까요. 저는 스파 브랜드 가겠는데 중국인들은 네, 화장품 가게 많이 갑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마스크팩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동의 가장 비싼 땅을 차지하는 것이 화장품 가게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고 그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에 대한 수혜를 중국 로컬 기업보다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죠. 실제 중국의 시장 점유율 1위부터 3위까지 보게 되면 로레알이 1위, 시세이도가 2위, P&G가 3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은 그 좀 뒤를 이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 초기에는 이렇게 외국 화장품 업계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지만 최근에 중국 로컬 그룹의 시장 점유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
상해 가연합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115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고요. 중국의 1위 화장품 기업이고 중국 최초로 상장된 시가총액 약 300억 위안의 규모의 기업입니다. 국영 기업으로 시작을 했으나 2011년 민영화를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는 화장품 회사라기보다는 생활용품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 원 브랜드 샵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이 원 브랜드 샵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원샵, 일본으로 따지면 백엔샵 같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 상장 초기에는 이제 생활용품 산업이 비중이 훨씬 높았었죠. 아무래도. 하지만 최근에는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집중을 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매출 비중이 이 회사의 생활용품 비중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을 갖고 있어서 이런 브랜드적인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표를 보시게 되면 생활용품 브랜드로는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류선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여성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일단 말씀드렸겠지만 허브리스트, 소프트 센스 이렇게 등등의 여성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남성 화장품 브랜드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꽃을 든 남자같이 그리고 또 다른 남성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남성 화장품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목해볼 만한 영유 화장품 브랜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빙이라는 영유 화장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류선의 화루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모기퇴치용 화장수입니다. 실제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생활용품으로 분류가 되고 이 모기퇴치용 화장수는 이제 업계 1위자 시장 점유율 70%대의 이제 그 상품이고요. 이 상해 가나의 연합에 있어서 높은 매출 비중을 올려주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기퇴치용 화장수이기 때문에 계절 특수를 누릴 수 있겠죠. 특히 여름 때 굉장히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으로 넘어가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리스트라는 브랜드 라인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전체 회사의 매출 비중이 30%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백화점 탑 20위 안의 브랜드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중국 로컬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제품군 같은 경우는 저가로 공세하는 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다 보니까 고마진 상품, 어느 정도 고가의 브랜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허브로스트가 올해 2015년 1분기에 4% 정도 매출 신장을 하면서 백화점 백화점 내 탑 20개 기업은 유일하게 진출한 중국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브랜드 기빙이 거의 300% 정도의 매출 신장을 올리면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좀 그려봤다면 우리는 수치적으로 한번 재무제표 보면서 이 기업의 내용 내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2015년 1분기에도 매출액 15.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 감소하지만 20% 이상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영업이익률은 2011년에 12, 그리고 2014년에 21로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화장품, 아까 말한 기능성 화장품, 고마진 제품의 매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상도 한번 보면은 PER이 현재 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PER이 있고 주가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데 매출액도 같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해 가화 연합. 단순히 중국 화장품주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통해서 봤을 때는 또 확실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런 점들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게는 되는데요. 비교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비교를 잠시 후에 해보고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그 왕라우지라는 허브차, 더위 물리치는 허브차도 한번 중국 가서 한 잔 마셔보고 싶고, 모기퇴치 화장수도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색 있는 제품들, 중국 제품들도 많이 이 시간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생활용품으로 출발해서 화장품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해가화연합, LG생활건강이랑 비교해볼까요? 아모레랑 비교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앵커님께 들어서 지금 방금 떠오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화장품 산업 성장성을 얘기할 때, 뭐 재미있는 예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씻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적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과거에 그런 미에 대해서 굉장히 꾸미고 그런 화장하고 이런 거에 씻고 화장하고 되는 거에서 관심이 멀어졌다면 앞으로 그 시장성이 훨씬 그 폭이 넓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비교 우리나라의 대장주 황제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2006년 상장 이후 37,000원에서 400만 원 넘는 현재 황제주로 등극한 종목입니다. 화장품 전문 기업이고요. 상해가화연합과 아모레퍼시픽과 비교를 해보면 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이 더 큰 회사입니다. 자랑스럽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상해가화연합이 약 4조 정도로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은 12조, 13조를 육박하는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의 비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어서 성장세를 같이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중국에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우리나라도 굉장히 미용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용에 관심이 많아져 뷰티템 발전할 때 이 상해가화연합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고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로컬 업체 인지도가 변화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중국 1위 기업으로서 상해가화연합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중국의 내수를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은 모두가 다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좀 필수 소비재 같은 부분들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 또 화장품주들이 뜨다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도에서는 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상해가화연합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아직 설득이 안 됐다고 하면 이 투자 포인트에서 마지막으로 설득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절 특수를 노리자는 건데요. 특히 모기퇴치용 화장솜 같은 계절 특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계절적으로 종목이 주목을 받을 이슈가 상당히 있고요. 또 여름은 화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 특수 노려볼 만하다.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온라인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인터넷 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제약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내수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온라인 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가 상품들이 온라인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계 브랜드보다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훨씬 인지도가 높고 성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화장품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1위 로컬 기업인 상해가화연합의 주목을 받는 충분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윈터 이즈 커밍 같이 조정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종목 차원에서 고성장 산업 같은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인터넷 플러스나 1대1로보다는 내수 종목 중에 음식료보다는 상장성이 조금 더 기대되는 화장품 산업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따 어제 가격 분석 들어가겠는데요.
가격적으로 차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인데 일단은 준비된 화면상으로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HTS가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바로 차트를 제가 제가 바로 올려드렸는데요. 주봉 먼저 보시게 되면 최근 차트 모습을 보시면 약간 U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후반대에 고점을 찍고 U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기업은 왜 이 시점에 남들은 다 오를 때 하락을 했었냐 살펴보니까 이때 이제 CEO의 교체 과정이 있으면서 약 40% 정도의 시가총액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넘어서고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이제 곧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가 26 정도로 낮기 때문에 뷰티 산업의 성장세를 봤을 때 퍼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즉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가격이 51위안 정도인데 51위안 현재가에서 들어갈 만하고요. 어제 조정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올 수 있지만 52위안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하는 점이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서 72위안 정도로 단기 목표로 잡고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조정장을 대비해서는 43위안까지 빠지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고 43위안 이하로 전체적인 총체적 총격 속에서 빠지게 되면 조금 보류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모기 퇴치수 이제 계절이 돌아오네요. 이거 뭐 진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모멘텀이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여행 가보신다면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직접 써보시고 투자 판단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기 퇴치용 화장수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나 봐요. 이게 70% 점유율을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입니다. 상해 가화연합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속하는 허버리스트가 백화점 브랜드 탑 20개 가운데 유일하게 또 중국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과 영유아 브랜드 기빙이라는 그 브랜드의 성장력도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 기업의 레벨업 과정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